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달콤하고 싱싱한 과일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녹이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믿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면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수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신 과일 때문에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시다가 결국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십니다. 특히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요즘 같은 계절에는 콩팥의 비명이 더욱 깊어집니다. 저는 오늘 그 누구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언제나 늘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합니다.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에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투석기에 몸을 맡기지 않고 자연의 음식으로 스스로 치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콩팥은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운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집어든 과일 한 조각이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다시 힘을 되찾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건강식이라 믿고 드셨지만 사실은 콩팥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위험한 과일들입니다. 둘째, 지친 신장을 회복시키고 노폐물을 씻어내주는 기적같은 착한 과일들입니다. 셋째,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을 위한 상황별 맞춤 섭취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최악의 과일 5가지와 최고의 과일 5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평생을 과일은 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맛있는 과일이 있으면 이웃과 나눠 먹고 명절이면 가장 좋은 과일을 선물하며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곤 하지요. 그런데 왜 유독 60대가 넘어서면 그토록 믿었던 과일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30살을 기점으로 우리 콩팥의 여과 기능은 매년 1%씩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도 오래 타면 필터에 먼지가 끼고 성능이 떨어지듯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도 40대에는 90점, 50대에는 80점, 그리고 60대를 넘어서면 70점 이하로 기능이 내려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과일을 5-6개씩 먹어도 콩팥이 그 안에 든 칼륨을 척척 걸러내 소변으로 내보냈지만 지금 여러분의 지친 콩팥은 그 절반도 감당하기 힘겨운 상태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의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오르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도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콩팥에 여러분은 건강을 챙기겠다고 당도가 높고 칼륨이 가득한 과일을 들이붓고 계신 겁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전체 기능의 70%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손발이 붓고 숨이 차오르면 그제야 병원을 찾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비극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진실들은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생존 전략입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먹어온 방식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 겨울을 안전하게 나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흰 가운을 입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마주하며 가슴 깊이 새긴 한 가지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사의 진짜 사명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대형 병원에서는 쉽게 들으실 수 없는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결국 아픈 사람이 많아야 운영이 되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근본적인 예방이나 음식의 중요성보다는 당장 눈앞의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물이나 치료에만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나 오직 여러분의 편에 서서 진실만을 말하려 합니다. 저는 병원의 이익보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0년 의사생활에 자존심을 걸고 여러분이 믿고 드셨던 과일이 어떻게 콩팥을 공격하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밝혀내려 합니다. 저 강민규는 결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콩팥이 조용히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을 아끼는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경고이자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가장 위험한 과일들부터 하나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든을 바라보시는 강원도 속초의 방근식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방 어르신은 평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진심이셨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겨울이면 기력을 보충해야 한다며 시장에서 산 홍시와 말린 과일들을 매일 챙겨 드셨지요. 비싼 보약보다 자연이 준 과일이 최고라는 믿음으로 매일 아침 저녁 대여섯 개씩 드시는 것이 어르신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 비극으로 바뀐 것은 작년 겨울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 후 달콤한 홍시를 드시고 온돌방에 누워 쉬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 이정희 할머니는 그저 체한 줄 알고 등을 두드려 드렸지만 어르신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입술은 순식간에 파랗게 변하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깊은 밤 눈길을 뚫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고칼륨 혈증 상태였던 것입니다. 원인은 바로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셨던 그 과일들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로 혈관까지 수축하자 넘쳐나는 칼륨을 신장이 도저히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울부짖는 딸 민지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투석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가족들이 느낀 죄책감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방 어르신은 다행히 골든타임을 지켜 고비를 넘기셨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영영 가족 곁을 떠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방 어르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토록 좋아하시던 과일 때문에 쓰러지셔야 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떤 과일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콩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과일들이 겨울철에 특히 위험한지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용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 모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건강에 너무나 좋다고 믿고 즐겨 먹던 과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여름철 국민 과일로 불리지만 겨울에도 하우스 재배로 흔히 접하는 참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외는 수분 보충에 좋고 피로 회복에 탁월하다고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이 참외가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배출하는 속도가 급격히 느려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외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량은 무려 450mg이 넘습니다. 콩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정도의 칼륨은 신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특히 참외는 껍질 바로 안쪽 부분에 칼륨이 집중적으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 아까운 마음에 껍질 가까이 싹싹 긁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혈중 칼륨 수치를 급격히 높여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경고드릴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러운 식감과 소화가 잘 된다는 이유로
어르신들의 아침 대용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 신장학회에서는 바나나를 대표적인 고칼륨 과일로 분류하고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사과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바나나가 익을수록, 즉 껍질에 검은 점이 생길수록 칼륨 함량과 당도가 최고조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익은 바나나를 매일 드시는 것은 콩팥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높은 혈당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넘쳐나는 칼륨은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식품의 대명사인 토마토입니다. 리코펜이 풍부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토마토가 왜 위험할까요? 문제는 토마토를 주스나 소스 형태로 농축해서 드실 때 발생합니다. 토마토 주스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대여섯 개의 토마토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마시는 주스 한 잔에는 10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콩팥이 약한 상태에서 이처럼 고농축된 칼륨을 한꺼번에 들이켜면 신장은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독소로 쌓아두게 됩니다. 또한 토마토의 강한 산 성분은 빈속에 섭취할 경우 위점막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신장의 배출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네 번째는 겨울철에도 시원한 맛으로 즐겨 찾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92% 이상이 수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박을 먹고 소변을 자주 보면 신장이 청소된다고 오해하시지만 기능이 떨어진 콩팥에 갑작스러운 수분 폭탄은 재앙과 같습니다. 댐의 수문이 고장났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몸속에 고인 물은 배출되지 못하고 다리와 발목을 퉁퉁 붓게 만들며 심한 경우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을 일으킵니다. 수박 한 조각의 칼륨은 적어 보일지 몰라도 한 번에 4-5조각씩 드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심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타민C의 여왕 오렌지입니다. 상큼한 오렌지 주스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하지만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각설탕 5개 분량의 당분과 45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액체 형태라 흡수 속도가 빨라 혈중 칼륨 농도를 순식간에 치솟게 만듭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 오렌지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혈압약 성분은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데 여기에 오렌지까지 더해지면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돌연사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과일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축복일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대 이후에 우리에게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특히 혈관이 수축하는 추운 겨울철에는 그 위험성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냉장고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건강을 위해 챙겨두었던 그 과일들이 혹시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 과일들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식탁 위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을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집안에 하나씩 있는 정수기 필터와 똑같습니다. 정수기가 수돗물 속에 불순물을 걸러내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주듯이 우리 콩팥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수기 필터도 오래 쓰면 성능이 떨어지고 찌꺼기가 끼어 막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의 콩팥 필터는 아주 촘촘하고 탄력이 있어서 어떤 과일이 들어와도 거뜬히 걸러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필터는 이미 30년 넘게 사용한 노후된 상태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추운 겨울철에는 상황이 더욱 나빠집니다. 겨울에 외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집안의 수도관이 얼어붙거나 좁아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면 우리 몸의 미세 혈관들이 일제히 수축하며 좁아집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필터 덩어리가 양쪽에 각각 100만 개씩 총 200만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구체들은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구조인데 추위 때문에 이 혈관들이 쪼그라들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칼륨이 많은 과일을 드시는 것은 이미 좁아지고 얼어붙은 하수구에 끈적한 진흙탕물을 한꺼번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칼륨은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을 조절하는 중요한 전해질이지만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면 독이 됩니다. 혈액 속의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마치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심장은 일정한 전기 신호에 맞춰 박동하는데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이 신호 체계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결국에는 심장이 멈추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간처럼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 장기입니다. 한번 깨진 사기 그릇을 붙일 수 없듯이 죽어버린 사구체 세포는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겨울철에 여러분이 느끼는 손발의 저림이나 붓기는 단순히 날씨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이미 꽉 막혀서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에서는 수치가 나빠지면 그저 투석을 권유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필터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콩팥은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더 빨리 망가질 수도 있고 남은 기능을 소중히 아껴서 평생 건강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대로 막힌 콩팥 필터를 시원하게 뚫어주고 지친 신장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줄 기적 같은 과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는 시간입니다. 콩팥이 이미 나빠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지친 장기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막힌 콩팥 필터를 시원하게 뚫어주고 독소를 씻어내줄 기적같은 과일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신장을 보호하는 천연의 약 성분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기적의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서양 속담에 하루에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지요. 이것은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 신장재단에서도 사과는 신장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과일을 순위로 꼽습니다. 사과의 칼륨 함량은 중간 크기 1개 기준으로 195mg 정도입니다.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되는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우리 몸속에서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장에서 나트륨과 노폐물 그리고 독소들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부드럽게 내보내줍니다. 콩팥이 해야 할 일을 사과가 대신해주는 셈입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모든 노폐물을 혼자 처리하지 않아도 되니 그만큼 휴식을 취하고 회복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또한 사과 껍질에 풍부한 케르세틴 성분은 신장세포가 산화되어 손상되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한국인의 자랑인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아서 수박처럼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배는 수박과 완전히 다릅니다. 배의 수분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펙틴과 함께 노폐물을 씻어내주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뱃속에 들어있는 루테올린 성분은 신장의 사구체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사구체에 만성적인 염증을 달고 사시는데 시원한 배 한 조각이 이 염증을 씻어내주는 보약이 됩니다. 특히 배는 성질이 시원하여 겨울철 콩팥 기능 저하로 몸에 쌓인 열을 내리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 함량도 180mg 수준으로 매우 낮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빨간 보석이라 불리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달콤한 맛 때문에 당뇨나 신장에 나쁠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특별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세포의 염증 지표를 30% 이상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강력한 치유력을 가집니다. 딸기는 과일 중에서 칼륨 함량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100g당 150mg 정도로 참외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풍부하여 겨울철 면역력을 높여주면서도 콩팥에는 부담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딸기를 드실 때는 꼭지를 떼지 않고 씻어야 비타민 소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기적의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많은 분이 의아해하실 텐데
파인애플 속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신비로운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브로멜라인은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우리가 고기나 생선을 먹고 남은 단백질 찌꺼기가 혈액 속에 떠다니다가 신장 필터를 막게 되는데, 파인애플의 효소가 이 찌꺼기를 잘게 부수어 배출을 도와줍니다. 꽉 막힌 하수구에 세정제를 부어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파인애플은 칼륨 함량이 100g당 109mg으로 바나나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단맛을 즐기면서도 신장 결석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통조림이 아닌 생과일로 드셔야 이 효능을 온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명의 열매 포도입니다. 포도 껍질과 씨에 풍부한 레스베라트롤은 노화 방지의 대명사이지만 사실 신장 미세혈관을 보호하는데 이보다 좋은 성분은 없습니다. 신장은 결국 수많은 미세혈관의 집합체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신장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돕습니다. 포도의 칼륨 함량 또한 사과와 비슷하여 신장에 큰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껍질째 씹어 드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기적의 과일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지친 콩팥에 보내는 따뜻한 위로이자 치료제입니다. 참외와 바나나가 있던 자리를 사과와 배로 바꾸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뛰게 만들 것입니다. 콩팥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아껴주고 좋은 것을 넣어준 만큼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신장이 나빠졌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연이 준 이 기적의 선물들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적의 과일들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먹느냐 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잘못 쓰면 독이 되듯이 콩팥을 살리는 과일들도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과일을 드시는 시간은 반드시 아침 식사 후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여야 합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에 산 성분이 강한 과일이 갑자기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당분이 순식간에 흡수되어 콩팥에 큰 무리를 줍니다. 식사 후 어느 정도 소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드셔야 식이섬유와 함께 천천히 흡수되어 신장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9시 이후에는 절대로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밤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휴식을 취하고 스스로를 회복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밤늦게 과일을 드시는 것은 잠자려는 콩팥을 억지로 깨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하루 섭취량을 종이컵 1컵 분량인 200g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십시오. 욕심을 부려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아무리 좋은 사과나 배라도 칼륨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속초의 방근식 어르신은 저와 약속한 이 규칙들을 100일 동안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사과 반쪽을 꼭꼭 씹어 드셨고, 오후에는 따뜻하게 데운 배즙이나 딸기 몇 알로 건강을 챙기셨지요. 특히 겨울철에는 과일의 차가운 기운이 신장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어 냉장고에서 꺼낸 과일은 반드시 상온에 두어 찬기를 뺀 뒤에 드셨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병원에서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던 방 어르신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석 달 만에 정상 범주에 가깝게 돌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붓던 다리의 부기가 쏙 빠졌고, 밤마다 어르신을 괴롭히던 손발 저림과 가슴 두근거림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르신은 다시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속초 앞바다를 산책하며 건강한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넘겼던 식단의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2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이 황금 식단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방어르신이 증명하신 이 기적이 이제 여러분의 차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긴 이야기의 마지막 매듭을 지으려 합니다. 참외와 바나나, 토마토와 수박, 그리고 오렌지까지. 우리가 평생 보약이라 믿었던 그 달콤한 과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소리 없이 콩팥을 녹이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사과와 배, 딸기와 파인애플, 그리고 포도라는 기적의 대안이 있습니다. 속초의 방근식 어르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나 가족들과 웃으며
겨울바다를 거닐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수술이나 비싼 약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식단의 작은 원칙들을 믿고 실천한 정성 덕분이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잎과 꽃은 순식간에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혈관이 얼어붙는 이 매서운 겨울철에는 여러분의 콩팥을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듯 소중히 아껴주셔야 합니다. 식사 후 1시간의 기다림, 하루 200g의 절제,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그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병원이 감추고 싶어하는 이 불편한 진실을 굳이 꺼내어 말씀드린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기계에 몸을 맡기는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유산이자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생명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주변에 콩팥이 약하거나 당뇨와 혈압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강민규는 앞으로도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진짜 건강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